반갑습니다, 여러분. 송도고등학교 내신 경향 그 다음에 특징 분석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1학기에 본 기말고사 시험이고요. 송도고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난이도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학교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순서대로 쭉 목차대로 볼 건데요. 출제 문항에 대해서 먼저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각 파트별로 학습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다음 세 번째, 앞으로 다가올 2학기 시험은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송도고등학교의 가장 큰 특징은 누적범위라는 거예요. 누적이기 때문에 한 번에 배웠던 내용들을 거기에서 끝내면 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서 연결해서 학습을 하는 습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단원에서는 이번에 10문제가 나왔고요. 그리고 2단원에서는 20문제가 나왔어요. 그리고 1단원에서 서술형 2문제, 그 다음 객관식이 8문제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 적혀있는 1단원은 아까 위에 적혀 있었던 누적범위였어요. 누적범위. 그래서 누적범위의 시험이 3분의 1가량 나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3분의 1가량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 시험이라고 할지라도 긴장을 놓치지 말고 계속 문제풀이를 하면서 그 기말고사 내용까지 흡수시켜서 같이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보시면 2단원에서 20문항이 제시가 되었는데 사실 1단원에서는 지구과학 파트였기 때문에 암기가 위주였고요. 2단원에서는 역학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사실 그 단원 자체가 쉽지 않은 단원입니다. 그래서 역학 파트이기 때문에 더더욱 공부를 했어야 했는데 문항 수도 많았고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도 제시가 되었고요.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객관식도 많이 나왔던 걸로 봐서 일단 기말고사 범위에 더 치중을 많이 주되 중간고사의 감을 잃지 않고 가야 된다는 것이 바로 송도고등학교 통합과학 시험의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난이도별로 한번 볼 건데요. 객관식에서 8문제가 난이도 하 정도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중간 정도 난이도가 14문제 정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난이도 상 문제가 2문제, 그 다음에 최고 난도, 그러니까 킬러 문항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최상 문항 같은 경우에 객관식에서는 없었고 서술형에서만 2문항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이 전반적으로 쭉 봤을 때 사실 여기 중간 정도 난이도에서 15문항이 나왔다는 것은 절반 정도가 그렇게 많이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는 난이도가 평이하긴 하나 어쨌든 다른 학교 시험보다는 누적범위이기 때문에 공부할 양이 굉장히 방대하다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난이도 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안에 지금 서술형이 2문제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이 서술형 중에서 한 문제 안에 1단원에 나와 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그냥 가로 열쇠, 세로 열쇠 채우는 낱말 정도 퀴즈 문항으로 제시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1단원에 대한 거, 예를 들어서 뭐 적색거성의 특징이든지 아니면 어떻게 빅뱅 우주론이 제시가 되었는지 그런 여러 가지 이론들이나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단어를 다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꼼꼼하게 알고 그다음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그런 용어들까지도 놓치지 않고 봤어야만 겨우 한 문제를 맞출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지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많이 외워놔야만 했었던 그 문제가 서술형에서 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린 보통 중간 정도 난이도에 맞춰서 공부하면 되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요. 이번에 누적 범위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야 하나요, 선생님? 이렇게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아요. 특히나 작년에도 선생님은 송도고등학교를 수업했었지만 이 송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누적이라고 하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 누적 범위는 앞에 시험을 망쳐서
혹은 앞에 시험을 잘 봤지만 사실 공부하는데 요령이 없어서 오래 걸린 학생들이 선생님 수업을 들으러 오기 하죠. 많이 오는데 그러면 그렇게 되었을 때 선생님이랑 공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놓쳤던 시험 범위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나요? 이것도 이번에 시험에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난이도는 중하 정도 문항으로 출제가 된다고 아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난이도가 중하 정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단어, 그리고 기본 개념, 그리고 가장 기본 문항들 그런 것들에 열심히 치중해서 학습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특징적인 것이 이제 지역적인 그냥 암기, 단순 암기를 꼼꼼하게 하는 사람이 그냥 많은 문제 중에서 한두 문제를 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는 선생님은 암기를 꼼꼼하게 시킵니다. 그래서 암기를 꼼꼼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학교 선생님이 직접적으로 언급은 안 하셨지만 교과서 페이지에 나와 있고 학습 자료에도 나와 있는 그런 자료들에서 나와 있는 그 단어들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매칭해서 계속적으로 연습해가지고 피부까지 완전히 흡수될 수 있게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우주 파트 경우에 용어 위주로 학습했으면 됐었어요. 그러니까 2학기 시험에서는 1학기 내용이 안 나오겠지만 1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서는 우주 파트는 그냥 단어만 나왔기 때문에 사실 큰 비중은 없었다. 하지만 공부를 안 했으면 쉬운 문제에서 지역적인 암기를 물어보는 거였기 때문에 굉장히 억울하게 감점을 당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학교에서 교과서에 보면 아래쪽에 참고 자료, 그 다음에 뭐 읽어볼 자료 이렇게 조그맣게 나와 있는 자료 창이 있어요. 자, 거기서 항상 한 문제씩 내십니다. 그래서 교과서에 제시되는 읽기 자료들을 눈으로만 읽으면 안 돼요. 자, 눈으로만 읽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서 의미하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접목시켜서 적용하는 훈련까지 하고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험 같은 경우에 중간고사에서 1학기 중간고사였죠.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에서 학생들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그 초신성 폭발할 때 교과서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면 얘들아 이거 객성관측이라는 게 있는데 이 객성관측이 바로 그 우주의 전체 별의 진화 과정 중에서 어떤 과정을 설명하는 걸까라고 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여러 차례 반복해서 학습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초신성 폭발이라고 했었는데 그 문제가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교과서에 제시되는 읽기 자료들을 굉장히 꼼꼼하게 읽어보고 거기에서 어떤 게 우리가 배운 내용인지를 항상 적용해서 훈련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계속 습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지역적인 문항들, 선생님 달달달달달 외워야 되는 것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외울 수 있을까요? 자, 일단 전반적인 내용이 이해가 돼야 되겠죠. 이해는 가장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교과서에 제시되는 예시 위주, 예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예시 위주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예시를 선생님 같은 경우는 예시를 여러 가지를 쫙 나열을 해놓고 너네가 배운 것 중에서 이 예시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니? 이렇게 매칭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시켜요. 그래서 나중에는 아이들이 이제 이 정도는 너무 쉬워요. 너무 이제 학습이 많이 돼가지고 이 정도는 그냥 식은 죽 먹기죠. 이렇게 할 정도로 완전히 달달달 외워야 되는 그런 꼼꼼한 학습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의 교과서 위주로 출판사 안에 있는 내용 위주로 문제를 내시기 때문에 출판사 관련한 문제집을 통해서 까다롭게 문제풀이를 해야 되고 개념, 그 다음에 이해, 그 다음에 예시 이 3박자가 딱 맞아 떨어졌을 때 학교 시험이 쉽다라고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저 쉬운 거는 알겠어요. 암기 열심히 하고 자료 같은 거 꼼꼼하게 보면 되겠네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것들은 어떻게 준비해야 돼요? 사실은 이 고난이도 문항이 또 이 송도고 학교의 이제 중요한 특징인데요. 이 송도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고난이도 문항을 사실은 공부를 굉장히 충분히 한 학생들만 풀 수 있는 문항을 정말 적게는 한 문제 아니면은 많으면 한 세 문제 정도까지도 제시가 돼요. 그래서 서술형 2번 같은 문항은 속력이 하나가 딱 제시가 되었고요. 속력 값이 나왔던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속력 값이 나왔던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V 속도로 수평 방향으로 던졌대요.
근데 어떤 지점에서 여기 처음에 던졌던 속도의 2배가 되었대요. 아, 그러면은 EV다. 근데 여기 지점에서는 다른 물체를 또 슝 하고 던졌는데 이 지점에서는 또 다른 물체의 속도가 있는데 이 다른 물체의 속도가 여기에 비해서 곱하기 3배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6V가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선생님은 이렇게 쉽게 적었지만 기본 개념이 충실한 상태에서 봐야만 이걸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수평 방향으로 V를 던졌다는 것은 수평 방향으로는 항상 등속 운동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연직 방향으로는 등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가장 기본적인 개념들을 알고 아, 그럼 여기에서 속도가 6V가 되기 때문에 그럼 이 6V를 가지고 문제에서 뭘 물어보냐면은 운동량 혹은 충격량에 대한 것을 물어봅니다. 즉, 이 V를 너희가 어떻게 쓸래? 라고 하는 거, 적용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적용 문제를 내기 때문에 이러한 가장 기초적인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꼼꼼하게 간파하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서술형 4번 같은 경우에는 충격량과 운동량 관계를 이해하고요. 자, 여기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프 분석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 과학에서는 사실 고난도에서는 그래프 분석을 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평소에 어떤 문제를 봤을 때 그래프 문제는 그냥 빨리 푸는 게 아니고요. 한번 공부할 때는 꼼꼼하게 X축과 Y축, 그 다음에 거기에서 구할 수 있는 기울기나 면적을 통해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이 어떤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건지를 자꾸 내가 머릿속으로 굉장히 심화 있게 깊이 이해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얕은 공부를 하면 안 되고 그래프 분석을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있고 내가 여기서 빼낼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값들이 있는 건지를 굉장히 집요하게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 분석 같은 것을 굉장히 꼼꼼하게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6번 같은 경우에는 자유낙하 운동을 통해서 시간 속력 관계를 응용하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냥 우리가 봤던 V로 던졌다, 2V로 던졌다, 6V가 되었다 이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이거를 이제 화살이 이렇게 있으면 그 화살을 쐈어요. 근데 그 표적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최소 속력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V라고 나왔었으면 우리가 쉽게 풀 수 있었는데 화살의 표적으로 나와버리니까 아이들이 머리가 하얘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풀려면 위에 나와 있었던 기본적인 물리량에 대해서 꼼꼼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것들은 조금 깊이 있는 심화 문제를 계속 다뤄서 아, 나중에 시험에 나와 있는 정도의 문항들은 그냥 가볍게 풀 수 있는 정도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난이도 파트에 대해서 한 번 더 본다면 물리 파트가 난이도 상, 그 다음에 최상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그 다음 기초 개념 꼼꼼하게 다지는 거 굉장히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가장 기본적이라서 적어놓은 게 아니고요. 송도고등학교는 누적 범위이기도 하고 그 다음 기초 부분에서 수능형으로 문제가 제시가 되기 때문에 기역, 니은, 디귿에서 하나라도 암기가 안 되어 있으면 전체 문항을 틀려요. 그래서 굉장히 꼼꼼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어떤 예시가 나와도 어디에 집어넣을 수 있는 굉장히 스파르타식의 어떤 훈련법을 자기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 중간 난이도 가량의 문제집으로 응용하는 연습을 꼼꼼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중간 정도 난이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판매하는 그런 문제집들을 이용해서 연습을 하는데 너무 고난도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많이 푸는 그런 문제집을 하되 문제를 풀 때는 대충 푸는 게 아니라 꼼꼼하게 자료 분석을 해가면서 풀어야 된다는 거고요. 특히 이 고난도 문항 같은 경우에는 한 번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내가 공부하다가 아, 나 사실 이거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래도 고난도를 풀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나 여기 좀 어려워. 어렵다고 해서 그냥 기본 문제만 손을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다고 해도 고난도 문제를 꼭 진짜 최소 한 30문제 정도는 우리가 연습을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선생님 이제 다가올 2학기 시험은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라고 하는데요. 저는 이 2학기 시험에서 우리의 성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건이 바로 화학 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학기 때는 물리 파트였다고 하면 2학기 때는 화학 파트에서 분명히 킬러 문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화학 파트를 완전히 정복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화학 파트에 집중해서 최상 난이도까지 문제를 풀어야 되고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선생님 수업 듣는 학생들한테 최상 난이도라고 하는 것이 좀 실감이 안 날 것 같아서 실제로 작년에 있었던 송도구 기출 문제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그 화학 파트 관련된 부분만 잘라서 아이들한테 풀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와, 선생님 진짜 너무 어려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렵다는 것은 사실 학생들이 보면 시중에 나와 있는 문제집 정도로만 보면은 이거 그냥 시험 기간 때만 하면 풀 수 있겠네 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은 직접 보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실제로 화학 파트를 굉장히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지구과학 파트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지구과학 파트는 이번엔 지질시대라고 해서 공룡이 나오는, 그래서 공룡이 진화했던 과정이나 아니면 지금부터 육상생물이 어떻게 출현하게 되었는지 그러한 역사들에 집중해서 보는 것들, 그래서 여기도 굉장히 꼼꼼하게 암기를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생명과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유전자 발현에 대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냥 가장 기본적인 암기 파트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생명과학 파트도 개인적으로 조금 유전자 발현에 조금 치중해서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화학과 그다음 이 생명과학 파트, 이 두 가지는 조금 더 다른 파트보다 꼼꼼하게 그리고 깊이 심도 있게 공부를 하라라고 저는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유전자 발현 부분은 이해를 위주로 학습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 통합과학을 공부 아직 시작 안 한 학생들은 빨리 지금 화학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화학이 안 되어 있으면 2학기 시험에서 사실 암기할 내용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 화학 파트에서 무너지게 되면 갑자기 내가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다가 화학 문제를 딱 봤는데 개념이 너무 쉬워. 그래서 막 풀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려운 거 풀어보자 해서 어려운 거 풀었는데 완전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듯이 어려운 문항은 미리 대비해서 학교 시험을 조금 더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항상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은 이렇게 송도고등학교 1학기 기말고사 시험에 대한 기출 분석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